풀을 겪고 있어서 온 누리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빚을 졌다. 이것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속어에 속해 있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다. 이게 표준어예요. 젖을 먹는다가 알기 쉽죠. 그럼 표준어가 아니에요. 빨리 우리는 여기에다 점을 찍어서 온 누리가 광채가 만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요새 점이라는 것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가 많죠. 남이라는 글자에. 그래서 바로 이 빛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있어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어디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하고 물으면 몸매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있어요. 몸은 누구한테서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몸은? 예? 이쪽은요? 수준이 높은 건지 부모라는 단어가 지겨운 건지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뱃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이제 부모님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왜 나를 낳았을까 지겹고 차라리 낳지 나가야지 뭐 이런 소리로 들려요. 다른 직업하고 달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의학계에서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참 짓바라지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렇게 뱃속에서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돼. 그냥 설레이면 되는데 남편이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여러분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아니 뭐 그 인간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요새요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물어요. 자네들 몸 어떻게 해서 태어났지? 그러면 세상에 아버지를 안 나옵니다. 엄마가 쏟았대요. 그래 내가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이러면 부모가 만나봐요. 이게 요새 우리 아들 딸들의 의식이에요. 그럼 제가 막 야단하지. 부모라고 할 때는 뱃속에서 우러나와야지 이렇게. 그러면 얘기가 조금 옆으로 나가는데 왜 아이들이 아버지 소리를 안 할까? 자주 안 할까?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맞벌이 엄마들 생각해 줘요. 모든 것은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게 90%라면서요. 뭐를 사달라고 해도 엄마가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원조를 받았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아버지한테서 굉장히 원조를 받아봤어야 말이지. 그래서 제 얘기로는 우리도 한번 가정 경영을 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쯤 되면은 3만원까지는 엄마 전결 5만원이 넘는 거나 이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결제 맡아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통보해줘야지. 아버지 나 배낭 사고 싶어. 그래요? 얼만데? 오늘만 3만원 5만원 하고 아버지도 알아야지요. 엄마도 이게 이래서 사줬을 때와 그냥 엄마가 다 해결해줬을 때와 다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지원을 하니까 혹시 아이들이 다 자기 방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쯤 되면 늦게 오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 방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엄마 방을 보니까 불이 꺼져 있거든. 그럼 그냥 지방에 가서 열쇠 딱 풀고 들어가요.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세요. 아버지 방에 불이 꺼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지금 왔습니다 하는 얘기 하도록 해주세요. 밖에서라도 듣든 안 듣든 습관화 시켜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2000년대 우리 아이들의 심성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 만나면 어제 저녁에 늦었습니다 아버지 하는 얘기를 해서 자주 대화를 해요. 자, 그 이제 옆으로 나갔고 이 몸은 부모가 주신 몸은 이를 비롯해서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광채를 발사하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이게 이제 퀴즈가 되는 거죠. 광채. 어디서 빛이 발사돼요? 눈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눈빛이 그 사람의 마음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졸리는 시간입니다.
제일 졸리는 시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3분의 2가 눈에 빛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제 몇 시쯤이나 끝날까? 전화를 좀 걸어야 돼. 지금 나가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미혼 결혼 안 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예 그래요. 내일 이제 일요일이니까 데이트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의 눈빛을 잡아야지 괜히 뭐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상대가 딱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때? 내일 시간 있어? 이런 눈빛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거든. 쉬세요. 아예 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쪽 여자도 함께 뭐 할 건데? 여러분 시간 낭비지요. 마음이 겉도니까요. 그래서 눈에 광채가 없는 사람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혼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진답니다. 혼 나간 사람은 흰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나게 돼 있죠. 멍하니까. 여러분도 아마 후배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해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신분을 쏟아야 되겠다 해서 매사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행사 때문에 아침부터 모두 준비하시느라고 막 설레잖아요. 아, 오늘은 비 온다는데 뭘 입고 가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부엌에서 막 반찬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아, 뭐 입고 가지 비 오니까 뭐 날씨가 뭐 이러다 반찬 하다 보면은 거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까 여기다 소금을 쳤는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찰나찰나에는 온 시몬을 다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일을 고치실 때도 거기에다가 집중해야지. 아유, 방향속에는 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도 잘생겼구나. 자, 그랬을 때 혼 차려 그러지 않고 단어가 바뀌어지죠. 무엇 차려게요? 정신 차려. 2000년대는 어떤 그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떠냐? 이거를 본답니다. 왜? 요새 학문은요, 인터넷에 그 하버드니 뭐 어디 학문이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채점하는 것까지 다 나온다는데 이렇게 세계가 그냥 한순간에 들어있고 빨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가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문제. 그러면 이렇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느냐, 자기가 살아가는데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온 상대가 유쾌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병원에 계시니까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혼이 다는 나가서 들어오지요. 이렇게 오지. 야 뭐야 나 참 아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혼이 나간 사람의 건강을 되새겨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자, 이렇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는 사람은 효과 100%고 매력이 넘쳐 흐르는 이유,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는 말을 합니다. 잠자면서 말을 하는 거는 이건 잠꼬대라고 그래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부인, 나와 같이 가정 가진 분, 다음에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외로워 이러거든 깨워야 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얘기해달라고. 자면서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눈 뜨면 말을 하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수없는 상담을 받을 거예요. 치료하기 전에도. 그랬을 때 소리가 딱 들리면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전달할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뜻이 맞아야 된다. 뜻의 뜻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응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합시다 해서. 그래서 총각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여성하고 결혼해야 잘 살까요? 이러거든.
대답 잘하는 녀석, 눈이 항상 반짝거리는 녀석. 그렇다고 또 오늘 저녁에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잡시다. 침실에서는 눈에 흰 창이 나와야 이쁘대요. 이거 차고 없이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총각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여자들이 습관적인지 뭔지 대답을 그렇게 잘 안 한대네요. 아, 우리 차 마십시다. 이런데 처음에 만나든 두 번째 만나든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이런 여성이 없대요. 그냥 뭐든 저거든 참. 차 뭐 시켜요? 좋은 거 시켜요. 이런데요. 아무나 시켜요. 그런 사람은 한 잔 먹여서 굿바이 하라고 그랬어야 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런 것도 있대요. 내일 시간 낼 수 있어요? 이러니까 뭐 할 건데? 저 전시회가 있는 모양인데 아주 좋대나 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산에 꽃전시회나 본데? 뭐 타고 가는데? 아 그거야 뭐 내가 준비하지요. 몇 시에 오는 거야? 다 물어보더래요. 그리고 그럼 가지요 어디서 만나 이래야 될 텐데 안 돼. 이런 사람. 여러분도 단체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우리 일요일에 봉사 나가는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어머 이번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미안해서 이런 사람은 좋잖아요? 뭐 어디로 봉사 가는 거야? 다 회비 있죠? 회비로 이런 다음에 하면 안 돼. 아이고 시간 낭비예요. 요새는 예수로가 분명한 사람이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난세 때일수록 여자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활기빽빽 해야 돼요. 예, 여기 남편 되시는 분 결혼하셨죠 선생님? 안 하셨어? 실례했습니다. 이쪽은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요 여자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활기빽빽한 거와 그냥 여자들이 힘없는 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어요. 우리는 뭐 다 직장에 있으니까 별로 시간이 안 날 겁니다. 이제 주부들의 여론이에요. 남편이 어느 날 딱 퇴근을 했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내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이겠지 활기도 없다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남편도 똑같이 나야. 당신이요? 그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거야. 눈도 뭐 흰창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얘기해요. 참 많이 맥혀. 아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혈관이 딱 들었으면서 아이들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은 왔는가? 하나는 오고 방에 있다 이 소린가 그래요. 하나는 오고 하나 아직 안 오는 모양인데 내 흰창 저기다 녹화하고 있어. 그죠? 내가 지금도 막 흰창 그랬는데 녹화해지. 그리고요. 아버지는 아이들 보고 싶으니까 아이들이 왔느냐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 딱 벗어서 주면은 우리가 걸었는데 그날은 됐어 내가 걸지 이러시더래요. 그럼 그대로 맡겨두세요. 그런데 딱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왜 안 둬? 뭐 들었지? 돈 들었지? 그래가지고 막 캐시온 뭐 다 굳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세미나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여자들도 그렇지만 직장생활에서 그렇지만 남자들은 그 몇 배 사람에 시달린다고 하는 사실.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아이들이 막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귀찮을 때가 있답니다. 그걸 우린 빨리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캐주얼 이상한 걸로만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진 들었지. 이런다고 들어서 못해. 그래서 자기가 됐어 이럴 때는 건들지 말라는 표시니까 아예 그냥 맡겨두세요 이 소리예요. 그 다음